지금 전 세계가 기술 패권을 두고 정말 치열하게 싸우고 있잖아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미래를 걸고 700조 원이라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이 거대한 계획이 과연 뭘 의미하는 건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판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부터 한번 짚어보죠. 미국하고 중국, 다들 아시다시피 엄청난 기술 전쟁 중이잖아요. 근데 이게 또 전면전으로 가진 않고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어요. 예를 들면 미국은 엔비디아의 일부 AI 칩을 중국에 팔 수 있게 살짝 풀어주고, 중국은 또 핵심 부품인 히토류 자석 수출 통제를 좀 완화해주고,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서로의 숨통으로 완전히 끊지는 않으면서 힘겨루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거인들 틈바구니에서 한국은 어떻게 그냥 살아남는 걸 넘어서 미래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걸까요? 네, 바로 이 질문에서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한국의 대답입니다. 700조 원. 네, 700조 원이요. 달러로 환산하면 5천억 달러가 훌쩍 넘는 그야말로 국가의 운명을 건 투자라고 할 수 있죠. 전 세계 어느 나라의 계획과 비교해봐도 이건 정말 압도적인 규모입니다. 아니, 그럼 이 어마어마한 돈으로 대체 뭘 하겠다는 걸까요? 그 계획이 바로 세계의 화살이라고 불리는 전략인데요. 이름은 되게 단순한데 내용은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야심찹니다. 이 전략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나뉩니다. 말 그대로 세계의 화살인 거죠. 첫째는 압도적인 하드웨어 공세, 둘째는 미래 기술을 직접 만드는 미래 설계, 그리고 마지막은 아예 판을 바꾸는 실리콘 너머의 기술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화살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압도적인 힘에 대한 이야기예요. 막대한 제조 역량을 딱 한 곳에 집중시켜서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생산기지를 만들겠다. 바로 이겁니다. 말 그대로 거대한 칩의 도시를 짓겠다는 구상이에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우리 대표 선수들이 마음껏 뛸 수 있도록 막대한 양의 물과 전기 같은 인프라는 기본이고요. 파격적인 세금 혜택에 규제 완화까지 그냥 모든 걸 다 지원해주는 겁니다. 목표는 단 하나. 지금 우리가 1등의 메모리 반도체는 꽉 잡고 시스템 반도체까지 장악해서 세계 2강으로 우뚝 서겠다. 이겁니다. 이 규모가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미국이 반도체 산업 살리겠다고 야심차게 내놓았던 그 유명한 칩스 액트 있죠? 그 투자액을 그냥 훌쩍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공장만 많이 짓는다고 미래가 보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화살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제조의 근육에서 지적인 두뇌로의 결정적인 전환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칩을 만드는 것에서 칩을 창조하는 것으로 바꾸겠다는 거죠. 이 전환을 이해하려면 팹리스라는 개념을 알아야 하는데요. 아주 간단해요. 팹, 즉 공장이 리스, 없다는 뜻입니다. 엔비디아나 AMD처럼 공장은 다른 데 맡기고 오직 머리를 써서 반도체 설계와 지적 재산 개발에만 집중하는 회사죠. 핵심은 공장이 아니라 주뇌 싸움인 겁니다. 한국이 롤모델로 삼는 곳이 바로 대만입니다. 칩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파운드리 회사인 TSMC와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팹리스 회사 미디어텍이 서로 협력하면서 엄청난 시너지를 내거든요. 우리도 이런 자체적인 설계 생산 생태계를 만들어서 미국 같은 강자들과 한번 제대로 붙어보겠다는 겁니다. 와, 근데 이게 정말 만만치 않은 도전입니다. 현재 전 세계 팹리스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고작 1%에 불과하거든요. 이 1%를 10배로 키우겠다. 정말 대단한 목표죠. 이 설계 중심의 변화는 공장 자체도 바꿔놓고 있어요. 현대제철 같은 기업들은 소프트웨어 정의공장이라는 걸 만들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공장이 스스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겁니다. 사람이 일일이 지시하는 게 아니라 AI가 생산 스케줄부터 품질 관리, 에너지 사용까지 모든 걸 실시간으로 최적화하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공장인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화살입니다. 이건 현재의 경쟁을 넘어서 훨씬 더 먼 미래를 겨냥하고 있어요. 지금의 승자가 아니라 다음 시대의 승자가 되기 위한 배팅인 셈이죠. 그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꿈의 기술이라고 불리는 양자 기술입니다. 기초 연구부터 시작해서 테스트하고 상용화하고 세계 시장에 진출하기까지 이 모든 단계를 지원하는 하나의 파이프라인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특히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양자 센서나 해킹이 불가능한 보안 통신 같은 분야에 먼저 집중해서 미래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동시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둘러싼 치열한 글로벌 특허 경쟁에도 뛰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고부가 가치 AI 소프트웨어랑 핵심 기술 특허에 집중하고 있고, 중국은 정부 지원을 등에 업고 하드웨어를 막 찍어내고 있거든요. 한국은 그 사이에서 연구개발과 국제 표준 선점을 통해서 그 틈을 파고들겠다는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 거대한 베팅,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투자자의 시각에서 이 계획의 빛과 그림자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이 계획은 시간대별로 좀 다르게 봐야 해요. 단기적으로는 와, 대규모 설비 투자 들어온다 하는 기대감에 관련 주식들이 들썩이겠죠. 하지만 정부 계획이 과연 얼마나 빨리 실제로 집행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중기적으로는 장비나 소재 기업들의 실적이 진짜로 좋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반도체 경기가 갑자기 꺾이거나 하면 또 발목을 잡힐 수 있겠죠. 그리고 진짜 승부처는 장기전입니다. 패블리스나 AI, 양자기술 같은 완전히 새로운 생태계를 과연 맨 땅에서부터 성공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게 가장 근본적인 도전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건 단순히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부터 앞으로 우리 삶을 바꿀 AI까지 모든 기술의 글로벌 공급 망치도를 아예 새로 그리겠다는 거대한 시도이기 때문이죠. 한국이 쏘아올린 이 세계의 화살, 과연 관역에 꽂힐 수 있을까요? 만약 성공한다면 우리가 알던 기술의 세계는 정말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될지도 모릅니다.